환율도 그러면은 우리가 또 원달러 환율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 달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러화가 또 곧 신용이다 이런 말씀을 또 예전에 해주셨는데 예. 달러화가 왜 신용이 되는 겁니까? 그 글로벌 경제가 다 같이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달러화를 통해서 신용이 팽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어려운 용어지만 그 외환시장에서 얘기하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도 그런 네. 일환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달러화를 통해서 신용이 흘러나가서 그게 결국 글로벌 경제에 투자되는 자본들인 거고, 그게 이제 신용이 경색되면 반대로 달러화를 사게 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달러화가 약세일 때, 지금처럼 저금리일 때는 네. 신흥국에서도 달러 차입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를 통해서 신용이 좀 많이 흘러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팽창하는 국면에서.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달러가 진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자, 그러면 우리 달러가 이렇게 또 신용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통화인데, 그러면은 달러에 직접 투자를 한다거나 환율에 직접 베팅을 한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은행에 있다 보면 네. 지금 달러화 사서 좀 환율 올라가면 네. 팔면 어떻겠냐 이런 네.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네. 고객분들 중에. 근데 그런 접근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몇 번 그런 거래로 이익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길게 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환율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달러가 800원 선에서 2,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800원에서 2,000원 선은 아니고 1,000원에서 1,300원 박스권이었고요. 네네. 그런데 네. 10년 중에 대부분의 기간은 또 1,050원에서 1,200원, 한 150원 요 레인지에 거의 갇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박스권에서 좀 낮을 때 사서 좀 오르면 팔지 네. 이런 생각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이 박스권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시는 시야가 생각보다 짧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실제로 나의 주식 거래를 까보면 네. 지난 거래를 까보면 네. 진짜 장기 투자한 거 맞나 이런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환율도 이렇게 달러를 샀다 팔았다 네.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도 네.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금 길게 보면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에서 네. 결국에는 손해보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박스권이 그때그때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 잠깐 내가 생각하는 박스권을 살짝 벗어나면 좀 멘붕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조금 기다리기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네. 손해를 본 상황에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좀 지난 10년간 박스권이 유지됐기 때문에 네. 손해를 봤더라도 좀 지나고 나서 보면 좀 기다렸으면 이익을 볼 수도 있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예전에 IMF 때 또 이렇게 한번 2,000원 가까이 갔었던 때 들었는데 예.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또 오지 않을까요?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글쎄요, 우리 외환 당국이 네. 그런 대외 건전성 그런 지표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그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물론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뭐 국가 부채 문제 좀 굉장히 위험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거는 뭐 10년, 뭐 100년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든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보는 시야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뭐 1년, 뭐 2년 내 2,000원을 기대하고 달러를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 얘기한 내용은 환율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네. 외환시장을 접근할 게 아니라 네네. 달러화 자산은 나의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주식이든 미국 국채든 달러화 자산을 나의 포트폴리오에 같이 가져가는 쪽으로 예, 책에 이제 그 많이 권유를 해드렸고요.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서. 예, 자산으로 네. 계속 운용하는 게 좋지.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표현한 건 달러화는 방패이기 때문에 네. 방패는 전장에 나갈 때 방패는 계속 쥐고 있어야지. 그렇죠. 요거를 뭐 잠깐 내려놨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달러화 자산은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달러화 자산은 계속 들고 있어야지 달러화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고 이제 계속 갖고 보유하고 있는 거는 부정적이지 않, 괜찮으신데, 예.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거는 부정적이죠. 예, 달러화를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건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요즘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FX 마진이라고. 그거 고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막 10배, 50배까지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X 마진? 레버리지 거래 굉장히 네. 위험하고요. 네. 책에도 네. 얘기를 했지만 케인즈 네. 그러니까 거시 경제학계 거장 네. 뭐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네. 케인즈가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그 독일이 이제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네. 역사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초인플레이션을 겪을 때 네네. 그 독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그 승전국들이 파리 평화회담에 모여서 독일에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물릴 때 네. 그때 처음에 케인즈가 영국 대표단으로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네.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야 이거 독일 망하게 할 분위기다. 네. 그리고 그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결국 케인즈 그분의 이제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빠지셨거든요. 근데 몸은 거기서 이제 그 회담에서 빠지셨는데 네. 마르크와 하락에 베팅을 하셨어요. 그분이요? 예. 근데 네. 예측은 제대로 했어요. 네. 결국 마르크와는 붕괴를 했고 독일은 이제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제 거의 네. 뭐 그 골로 이런데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 좀 저렴한 단어긴 한데 네. 독일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네. 결국 전망은 맞았죠. 케인즈가 제대로 된 베팅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분이 여기서 쪽박을 차셨습니다. 진짜요? 이게 환율이라는 게 항상 오르내리면서 가거든요. 네. 결국에는 마르크화가 붕괴가 됐는데 1920년인가 한 3달 정도 마르크화가 반짝 반등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도 레버리지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레버리지 거래가 생각보다 뭐 하락폭이 뭐 3배 레버리지면 네. 예를 들자면 뭐 33% 하락하게 되면 네. 3배 레버리지니까 100% 그냥 오링 원본 상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본이 상실된 상황에서는 나중에 뭐 2배, 3배 뛰어봤자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습니다. 제로가 됐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케인즈 이분이 부여받으신 게 레버리지 10배인가 11배까지 아마 되셨을 거예요. 그래요? 실제 그 당시 레버리지를 얼마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한도는 그랬고요. 거기서 이제 쪽박을 차셨죠. 저는 케인즈님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그 경제학자. 예. 경제학자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 투자를 되게 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셨는데 성공한 경제학자, 주식 투자에서 그 기억이 있는데 야, 이거 환율에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환시장에서 네. 이런 거래를 하셨고요. 네. 지금으로 치면 뭐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 생각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이제 된통 당하신 다음에 나중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성공을 하셨죠. 주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복수를 하신 거네요. 성공하면서. 네. 자, 그러면은 환율에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자산에 좀 가져가는 건 괜찮다고 또 해주셨는데,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이제 만약에 뭐 주식도 가져가고 부동산도 가져가고 채권도 가져가고 달러도 가져가는데 만약에 미국이 망하면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도 담아야겠죠. 뭐 유럽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없어지면은 나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상관관계가 이질적인 자산들을 같이 담는 게 좋거든요. 미국과 또 상관관계가 이질적인 게 또 중국 자산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자산도 어느 정도 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물론 미국이 망하는 것도 멀리 보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이렇게 여전히 네. 기축통화 지위가 크게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지금 현재도 시장의 전망은 뭐 앞으로도 당분간 이 기축통화 지위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야. 네. 물론 아주 멀리 봐서는 또 모르겠지만 예전에 로마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는 네. 이게 흔들릴 수 있겠지만 네. 아직 가까운 미래는 아닐 거다. 이런 믿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생각해요. 아니 그 옛날에 그 1000년 동안 그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도 망했듯이 미국도 혹시 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뭐 1% 확률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망할 확률은 1%도 안 되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패권 자리를, 지금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국가잖아요. 뭐 군사력이든 뭐 경제력이든 다. 근데 약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막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사망을 하고 이 패권이 중국으로 약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유럽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패권 전 세계 1위를 놓치게 되면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달러화 패권, 미국이 패권을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일단 뭐 달러와 패권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네. 뭐 미국 국민들하고 중국 국민들 인식을 보면 네. 미국 국민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한테 역전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위기감을 많이들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중국 국민들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뭐 저는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트렌드를 보면 2030년이 되기 전에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쵸. 예전에 영국 경제를 이제 미국 경제가 넘어섰을 때도 그건 이제 19세기였거든요. 경제 규모 넘어서고 무역 규모 넘어서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야 이제 달러와 패권을 쟁취를 했습니다. 통화 패권은 가장 마지막에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화 패권이라는 건 사실 국제 통화 질서를 이제 수립하는 것과 관련돼서 네. 결국 국제 통화 질서를,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국제 통화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달러 패권을 공식화했던 사건이었고요. 네. 근데 뭐 베리 아이켄그린 이런 분들은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달러와 패권은 실질적으로 형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뭐 경제 규모를 뭐 무역 규모 면에서 미국이 영국을 따돌린 이후에 한참 지나서야 통화 패권을 가져온 거거든요. 결국 달러와 패권이 넘어가는 건 미국이 뭐 이거저거 다 뺏긴 다음에 모든 걸 1위 자리를 뺏긴 다음에 가장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 룰 메이커가 되려면 이제 국제 다른 나라들의 이제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와 패권을 뭐 다른 나라가 뺏어가는 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오랜 기간이랑 한 10년, 20년? 뭐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에는 없을 그래요? 수도 있고요. 길게 생각하면 뭐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생애가 끝나기 전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패권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곧 다른 통화로 패권이 넘어갈 거다. 그런 전망을 반영하면서 외환시장이 움직일 수는 있다고. 미리 선반영해서.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니까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겠죠. 시장.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패권을 잃게 되면은 달러에 투자했던데 뭐 만약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다. 근데 미국이 만약에 위상이 낮아지면 패권을 잃어버리면 뭐 달러가 막 갑자기 800원, 700원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뭐 지금 당분간 뭐 한 10년 안에는 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